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디님 이제 저 소개시켜 주실 때 네. 공론센터 소장 빼시고요. 예. 장성철 보수 패널 호소인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죠. 보수 패널 호소인. 네. 예. 잠시 후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수 패널 호소인 장성철 소장께서 가져오신 뉴스 무엇입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 소환 통보 아하. 사법 리스크 현실화 될까? 가져왔습니다. 될까라는 의문부호를 주셨는데 네. 검찰에서 소환한 사안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그런데 사실 경찰이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리했던 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고발을 당했는데 3년 네. 동안 경찰에서 뭉개다가 2021년 2월 달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가 7월 달에 대략 5개월 조사하고요. 7월 달에 성남지청에다가 불송치해서 넘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되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 도지사죠. 도지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불송치 결정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다라고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성남지청에서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권 검사라고 지칭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네. 수사를 계속 뭉갰다. 수사 못하게 했다. 그래서 1월 달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네. 올해 6월 달에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새롭게 오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 국민 이거 지금 뭐 애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지난 9월 말에요.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주고 두산건설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네. 그래서 두산건설 대표, 성남시 무슨 팀장,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예.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검찰이 적어가지고 9월 달에 이분들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혔고 28일 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민주당은 그날 못 나가. 다시 일정 조율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쭉 이제 사실관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툼의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이지 않습니까? 예.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뭐 제가 법 지식이 일천합니다만 그냥 뉴스로 이래저래 듣기에는 어쨌든 청탁의 이제 그 사실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네. 지금 이제 청탁의 혐의는 두산건설이 수사할 때 검찰이 찾아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이 있고 뭐 진술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이 대표 측은 그건 뭐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내부 공문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이지만 제3자 뇌물이 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법률상 용어로 하면 뭐 예비적인 어떤 공소 사실을 뭐 이걸 뭐 따진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럼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검찰은 또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가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성남 FC에 이 후원금 내지는 뭐 여기서는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네.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유치했다 이런 것을 또 법으로 재단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구멍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뭐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다만 이게 쟁점은 분명하다. 이 청탁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얻어간 건 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이전에 이제 검사의 주장이죠. 박은정 검사가 뭐 우리 뉴스아이키도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언론에 나와서 한 인터뷰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시 수사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좀 불분명해가지고 수사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운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법적으로는 앞으로 재판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날 만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이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는 네. 처벌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에 면세점을 유치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후원을 했다. 그래서 면세점을 유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죄다. 그랬죠. 그래서 처벌된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것은 용도 변경해주고 성남 FC에 50억 원 후원금을 보내게 했다. 그래서 이건 제3자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고사안도 청탁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기업에서 롯데에서 보낸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두산건설에서 보낸 문서가 그렇죠. 발견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서가 어떤 네. 내용인 거냐, 이 문서를 알겠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볼 거냐가 쟁점이 될 우리가 거라는 지금 수사하는 거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수사 기소해서 재판에서 뉴스 한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보고요. 네. 다만 여기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여러 수사에서 피의자 측은 억울하다. 뭐 쟁점 있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퉈질 사건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야당 파괴, 정적 제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될 때도 이 지지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대표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꼭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했고 반드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게 검찰 수사라는 게 꼭 죄가 있는 사람만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해봤는데 네. 죄가 없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건은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반드시 모든 검찰의 이러한 흐름을 뭐 이 정적 제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게 그 뭐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보면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장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략을 정치적으로도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는 불응을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 또다시 소환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좀 그 격앙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나 그렇죠.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나 네. 어떻게 보세요? 서면 조사를 가름해도 될까요? 소환에 응해야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일단은 통보를 했고 네. 일정을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네. 관련 공문도 발견됐다라고 하고 내부 증언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탄압, 보복, 정적 제거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로 이러한 칼날을 비껴나가기는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평론가. 그럼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일단 소환된 상태에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 야당 대표 입장에서 당당하게 출석하는 모습과 가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어떤 혹시라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쁜 이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이 사안에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네.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이 사안,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소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보면 더 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이 어떤 당이냐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지금 어떤 당인지 명확하게 상이 잘 잡히지 않아요. 아하. 오로지 지금 남아 있는 게 검찰하고 싸우고 있다. 네. 지난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찰은 뭔가 수사를 한다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것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어떤 갈등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앞으로 뭐 총선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내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 이 검찰과 관련된 갈등 구도 자체는 주변화시켜야 돼요. 네.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소환이 왔지만 안 갑니다. 체포동의안 한번 보내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하. 응하는 건 응하고 네. 요구하는 건 다 요구하는 거 받을 테니까 이 얘기 말고 딴 얘기 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 함정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민주당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네. 이 사안에 출석할 거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온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보수 참칭 패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네. 저예요? 보수 호소인. 저예요? 네. 뭐
정확하게는 장성철 소장님인지는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는 뭐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상당히 유력한 분이라서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수 패널이 아니고 보수 참칭 패널이다. 그 맥락과 사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어제 기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예. 오늘은 이제 회의 자리에서도 주장을 했고 페이스북에 쓴 글도 있고 비슷한 주장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드러난 것만 3차례 한 것인데 네. 드러나지 않은 건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주장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네. 지금 보수 패널로 등장하는 분들은 자칭 보수 혹은 방송사가 보기에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100대 0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든 게 예.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데 대한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 결정을 다 폄훼하는 코멘트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건 결국 장성철 소장님이나 그런 몇몇 분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 해석을 들으셨는지 장성철 소장님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보수 패널 호소인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한 신경 말씀해 주시죠. 신경은 뭐 좋지가 않죠. 네. 제가 몸담았고 일을 했던 곳으로부터 그러한 평가와 또 비난을 받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 MBC 방송국에도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당사자인 제가 나와서 또 방송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또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 일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3133님께서요. 들으시다 문자 주셨어요. 장성철 소장님 공론화 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항의 많이 받으셨습니까? 직접 그냥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쳐서 야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 되게 욕해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이렇게 보수 패널 출연 횟수를 조사한 거는 3개월 전이에요. 네. 그래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권성동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네. 그냥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그냥 혼자 화를 내고 그냥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당원 당규 100% 룰을 고쳐서 당대표를 뽑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과 비난을 좀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좀 심기를 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3611번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장 소장님 그래도 보수에 속하셨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셔야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당원 당규 100%로 룰을 개정한다. 야 정말 잘했어요. 아유 무슨 당대표 뽑는데 민심을 왜 들어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당연히 그렇게 룰 그냥 당대표 100% 당원들이 뽑으면 되죠. 왜 딴 사람들이 왜 이걸 시비 걸어요? 저 양심상 이렇게 못하겠어요. 네. 이거 옳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분들이 당원의 뜻에 따라서 당대표를 뽑겠다고 하면 이 룰을 개정할 때도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건 아무런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전국이 상임전국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그래요. 저희 못하겠어요, 양심상. 예. 뭐 미라클님 등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편드는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취지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고 저희가 계시고요. 아마 예.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옹호하고 윤미향 씨 옹호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진보 쪽 패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무조건 옹호하고 방어하고 편들어줘야 된다.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거나 당원이면은 그냥 눈 딱 감고 하겠어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 아니거든요. 예. 그냥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가 계속 앞으로도 집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서는 다음번 2024년 총선이나 27년 대선 때 다수의 중도의 국민들로부터 뭐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보수 진보 간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 심의 규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보수의 대표 정당이 집권 시에는 그 정부와 정당을 대표해야만 그것이 보수의 대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안? 그런 게 의문이죠.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글을 보면은 마치 예. 이제 보수라는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좋아하는 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무엇이길래 이 나라의 보수의 모든 입장을 어떻게 혼자서 규정을 합니까? 예.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도 지금 당원 100% 투표로 바꾼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잖아요. 있죠. 당권 예. 주자 중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방송법에 규정된 편성권에 대해서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쟁점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격 인사가 방송에서 필요한 패널을 방송사가 판단해가지고 배치한 거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간섭을 한다는 것은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에요. 지금 보수 전체가 똑같은 입장을 가지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보수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얘기가 당원 100% 투표로 바꾼 것이 지금 당권 주자들별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당권 주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네. 이게 당내의 그런 대결 구도로 보면은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특정 당권자들 편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당 대표격의 인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매우 부적합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성권 침해 말씀하셨는데 근데 공문도 직접 보냈다면서요? 내용 확인하셨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공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관계 부서에서 각 예. 방송사에 공문 보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투로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진보 보수 패널 구도를 여당 야당 패널로 바꿔달라는 게 핵심이고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렇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편성권 침해라든가 방송 개입이라든가 이런 논란을 우려한 태도일 텐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패널로 좀 교체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좀 의문인 게 여당 야당 대표가 나와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제3정당 뭐 예를 들면 정의당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정의당 그러니까요. 대표는 없어도 됩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패널은 없어도 되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윤 비윤 패널도 있어야 되고 친명 비명 패널도 있어야 되고 정의당 내에도 뭐 갈래가 여러 가지예요. 한 30분 모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매번. 30명이 앉아서 그런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저는 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장순철 소장님. 저 앞으로도 예. 방송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정진석 그러셔야죠. 비대위원장 눈치 안 보고요. 그분의 마음에 들게 제가 방송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판단해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뭐 진영 가릴 거 없이, 뭐 친소 가릴 거 없이 비판할 거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하시면 저는 방송에서 잘릴 것이고요. 퇴출 당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면 계속 나와서 제가 하던 대로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의 네. 뭐랄까요? 어떤 지향이 있더라도 진보냐 보수냐 지향이 있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저널리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안별로 찬반 입장을 들어보자.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예. 얼마든지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사안이 고려해 있을 때마다.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상과 언론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 꼭 지켜지는 대한민국 되기 바랍니다. 장승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